안녕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 점, 선, 면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도형의 기본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 바로 점, 선, 면, 이렇게 세 가지가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야. 이 세 가지 요소로 다양한 개념을 배워볼게. 먼저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점이 움직인 자리를 찍어서 확인해봤더니 뭐가 됐는 줄 알아? 바로 선이 됐어. 그래서 그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야. 그림으로도 한번 볼까? 아래 점을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켜 볼게. 그랬더니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어. 또 이번엔 좀 더 왔다 갔다 움직여 봤더니 이번에도 이런 구불거리는 선이 만들어졌어.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 왼쪽처럼 직선이 되거나 오른쪽처럼 곡선이 되기도 해. 이번엔 선을 움직여 볼게.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된다고 하네. 또 그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 눈으로도 확인해 볼게. 내가 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그었더니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어. 한 번 더 이동시켜 봤는데 이번에도 면이 되었지? 이렇게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고 면에는 평면과 곡면이 있어. 왼쪽은 평면, 오른쪽은 곡면이라고 해. 자, 이번에는 평면 도형을 공부해 볼 거야. 평면 도형이란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말해. 눈으로 확인하면 쉬워. 아래 도형처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또는 원 이런 걸 평면 도형이라고 할 거야. 그럼 입체 도형은 뭘까?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도형을 말해. 바로 도형을 보여줄게. 삼각뿔이나 원기둥, 직육면체 등이 바로 입체 도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교점과 교선이라는 개념이야. 여기서 점과 선은 다들 알지? 그 앞에 붙어있는 교라는 한자가 뜻이 있어. 바로 만난다는 뜻인데 해석하면 만나는 점, 만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교점이 언제 생기냐면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겨. 아래 그림 보여줄게. 두 선이 지나면서 만나고 있는 포인트가 있지? 그게 바로 교점이야. 이번엔 면과 선이 만나는 경우인데 선이 면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야.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이 점들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교선은 어떨 때 생기게 되려나? 바로 알아보자.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라고 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두 면이 만나면 여기에 교선이 생기고 이렇게도 교선이 생길 수 있어. 교선은 그림처럼 직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해. 좋아, 어렵지 않지? 이번엔 직선을 배워볼게. 내가 점 하나를 줄 테니까 그 점을 지나게 선을 한번 그어봐. 어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지? 근데 말이야, 내가 두 점을 준다고 하면 모든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만 그릴 수 있어. 즉,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직선 AB란 두 점 A와 B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한없이 곱게 뻗은 선을 말해. 그림 바로 보여줄게. 이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양끝으로 쭉 뻗어 나가는 선이야. 그럼 직선을 그리려면 평생 양쪽으로 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기호로는 양쪽 화살표를 넣어서 그려주면 돼. 그래서 직선은 끝이 없기 때문에 A와 B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다고 봐줄 거야. 이번에는 반직선이라는 건데 반직선 AB는 방금 직선 AB 위에 한 점 A에서 B의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직선의 일부야. 무슨 말이냐면 직선은 양끝으로 뻗어나갔지만 반직선은 한쪽만 뻗어나간다는 거야. 그림 볼까? 반직선 AB라고 했으니까 A에서 시작해서 B쪽 방향으로 쭉 그어주면 돼. 기호로는 이렇게. A쪽에는 화살표가 없는 거 보이지? 왜냐면 A에서부터 시작이니까. 정리하자면 반직선은 시작점과 방향이 매우 중요해. 반직선 AB는 여기 앞에 A 보이지? A에서 시작해서 뒤에 화살표 밑에 B가 있으니까 B의 방향으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럼 반직선 BA랑은 다르겠지? 자, 여기 봐봐. 반직선 BA는 시작점이 B, 방향은 A.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아까랑 시작점도 다르고 방향까지 다르잖아. 그래서 둘은 다르다고 해야 해. 만약 이게 직선이었다면 서로 같은 거잖아. 이게 헷갈리니까 직선과 반직선 차이를 잘 알아두자. 반직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내가 계속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자, 반직선 AB는 A에서 시작해서 화살표 방향이 B니까 B쪽으로 가면 돼. 반직선 BA는 B에서 시작해서 화살표 아래 A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녀석은 다른 거 알겠지?
마지막, 선분이라는 개념이야. 선분 AB란 직선 AB 위에 두 점, A와 B를 포함해서 그 사이의 부분을 말해. 직선이나 반직선처럼 끝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 많이 봤지? 선분은 두 점 사이의 구간인데 AB 선분과 BA 선분은 같아. 왜냐면 그냥 A와 B의 구간이니까. 직선이나 반직선은 끝없이 뻗기 때문에 길이를 구할 수가 없었지만 선분은 유일하게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워볼게. 내가 이렇게 두 점을 주고 친구들한테 두 점을 이어보라고 했거든? 근데 지우는 이렇게 그리고 예나는 이렇게 또 강우는 이렇게 연결하더라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선은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럼 이 중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가장 짧은 거. 여기서는 여기가 되겠다. 아까 선분은 두 점 사이의 부분이라고 했지? 그래서 저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라고 해도 돼. 정리하면 선분 AB의 길이는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길이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그 구간을 의미하는 선분을 뜻하기도 해. 오늘 배울 마지막 개념이야. 바로 중점이야. 중점이라는 거는 하나의 선분이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점을 말해. 아래 그림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지는 포인트, 이게 바로 중점이야. 보통 중점은 알파벳 M을 사용해서 나타내. 선분 AB 위에 한 점 M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진다면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 되는 거야. 만약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눈다면 그거는 3등분점이라고 해주면 돼. 중점은 간단해. 선분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선분의 2분의 1을 곱하면 AM의 길이와 BM의 길이와 같아지는 거야. 너무 쉽지?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자. 우선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 문제부터 볼게. 도형의 기본 요소 세 가지가 뭘까? 정답은 점이랑 선 그리고 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보자. 선은 무수히 많은 네모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은 바로 점.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지? 점이 움직인 자리는 네모가 되고 그 네모가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고 하네. 공통으로 들어갈 빈칸은 뭘까? 정답. 선이 들어가면 돼.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뭐가 있지? 정답 확인해 볼게. 우선 그림부터 보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직선 또는 곡선이 만들어졌어. 교점은 무엇이 만나서 생길까? 정답 확인. 그림 보여줄게.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면이 만나서 생겼었지. 이번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을 구분해 볼 거야. 하나씩 정답 불러보자. 이거는 한 평면에 있으니까 평면도형이야. 이거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 그러면 입체도형. 마지막은 평면에 있으니까 평면도형이다. 다음 도형은 몇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을까? 하나씩 세어보면 정답은 5개. 다음 도형을 기호로 나타내보자. 처음 거는 시작점과 방향이 있는 반직선이야.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적자. 그리고 반직선을 표현할 때 화살표는 항상 오른쪽으로 두면 돼. 오른쪽 문제도 정답 확인하자. 이거는 구간이니까 선분이지. 정답은 이렇게. 다음 그림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거리는 가장 짧은 거라고 했었어. 그래서 수직으로 연결된 5cm가 정답이야. 여기 그림에서 A랑 B를 3등분 한 거라고 하네. 그때 A부터 N까지의 길이는 몇일까? 먼저 3등분이 된 거니까 15를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각 구간이 5cm씩 되겠다. 그럼 A부터 N까지는 총 10cm가 되겠네.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필수 핵심 문제야. 다음 그림에서 교점과 교선 그리고 면의 개수를 구해보자. 먼저 교점부터. 하나씩 찍어볼 건데 위에서부터 천천히 세어볼게. 여기 5개랑 밑에도 5개 보이지? 그래서 총 10개다. 그 다음 선분도 위에서부터 그어볼게.
오각형이니까 위에 5개, 그리고 기둥도 5개. 마지막 밑에도 똑같이 5개. 그러면 총 15개가 되겠다. 이제 면의 개수를 볼까? 위아래 2개랑 옆에 5개니까 총 7개야. 이번 문제는 짝지어진 2개가 서로 같은 걸 골라보는 거야. 먼저 2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점을 하나씩 더 찍어볼게. 첫 번째부터.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직선이지? 직선 AB는 이렇게 되고 뒤에 직선 BC는 위에다가 표현해볼게. 그러면 똑같다. 두 번째는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나 있네. 반직선이지? 처음 거는 시점에서 시작해서 뒤에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림은 이렇게. 그 다음은 위에 그려볼게. 시작점부터가 다르다. B에서 시작해서 뒤쪽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 그런데 그림 보면 시작점이 다른 거 보여?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야. 세 번째도 보자. 마찬가지로 반직선이야. 시작은 B에서 D의 방향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두 번째도 B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방향은 다른 것 같지만 그려보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지. 그래서 이 2개는 같아. 시작점과 방향을 꼭 잘 살피자. 마지막은 선분이다. 구간이나 길이를 보면 돼. A부터 C까지는 여기고 B에서 D는 여기야. 이거 같다고 생각했어? 우선 같은 구간은 아닌데 혹시나 길이가 같다고 생각한 거라면 수학에선 같다는 표시가 없다면 같은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야. 이번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에서 2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볼 거야. 내가 그냥 하나씩 그어볼게. 직선은 양쪽 끝으로 쭉 가는 거니까 이렇게 3개가 만들어져. 정답은 3개야. 같은 조건에서 반직선도 구해볼게. 반직선은 시작점과 방향 알지? 하나씩 그려볼 텐데 개수 잘 세어봐.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왔어? 바로 6개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해서 보여줄게. 이렇게 6개야.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저기 짝대기 2개끼리는 같은 길이를 의미하고 짝대기 3개끼리도 길이가 서로 같은 거야. 먼저 여기 짝대기 2개를 A라고 하고 짝대기 3개는 B라고 할게. 전체의 길이가 24라고 했으니까 이 A랑 이 B를 모두 더하면 24야. M부터 N까지의 길이는 A 하나 그리고 B도 하나지. 방금 여기 이 식을 2로 다 나눠보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곧 정답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12cm가 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야.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복습해보자.